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어제 임영웅님의 놀라운 토요일 출연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불어 임영웅님의 신곡 댄스 영상까지 함께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가슴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영상들에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렸던 부분처럼 임영웅님의 이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 일정과 신곡 발표 일정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인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결정적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 강자, 놀라운 토요일 출연에 대한 기사가요, 언론사에서 계속하여 보도가 되고 있고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초중순에 아마 방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데 그 직전까지 임영웅님의 2집 또는 신곡 앨범에 대한 타임테이블 또는 발매 일정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정말 빠르다면 신곡 발표까지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나. 아무래도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미우새 2탄 출연 전까지는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까지 겹경사가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죠. 물론 임영웅님의 콘서트 안표팔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언뜻 스포일러처럼 장면을 보여드리고 설명 없이 일부러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 뉴스 기사들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티켓 한 장에 110만원, 7배 안표에 스타들까지 나서게 됐다. 임영웅님과 성시경씨, 아이유씨, 김동률씨 콘서트라면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콘서트들의 티켓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 티켓 예매는 전쟁이었고 1분 만에 매진된 티켓 예매에 성공한 두 여성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팬들이 실패했으며 이들을 노리는 안표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VIP석 2장에 220만원. 와, 제가 180만원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급기야 7배 가격 22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 영웅시대라면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구매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표와의 전쟁에 스타들까지 직접 나섰다라고 합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요, 이런 지금 안표파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심지어 안표성을 몇 명 잡았다. 우리 매니저는 단속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온라인 예매처에서는 이런 강제 취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 양도해주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이스피싱처럼 다단계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말씀드린 건 나오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직 안표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증언을 했어요. 손이 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솔직히 일반 알바보다 굉장히 페이가 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돈이 되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표 거래 시 팬클럽 연구 탈퇴?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기 경기, 스포츠 경기에도 안표는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 현장을 담은 영화가 굉장히 화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안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팬분들은 계속하여 피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가 그만큼 많은 파급력을 가져왔던 티켓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공연 효도 전쟁이며 안표 한 장에 100만원에 팔려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하여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SNS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영상.
처음 본 손님 임영웅표 잡아드렸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가게에 있던 카페 사장님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준 그 영상이 굉장히 일파만파 화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대기 인원만 65만 명, 일순간 트래픽은 370만 트래픽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뜻 보여드렸던 바로 이 장면 맞습니다.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인데요.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티켓팅 페이지가 눈에 들어오고 이 밑에 굉장히 희소식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16개의 티켓이 취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자, 9월 19일 날 본 공연의 예매권 모니터링 결과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89개 예매권을 대상으로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 SMS가 발송이 되었다. 저번에 16건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하여 인터파크 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불법 암표범들을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거를 못 잡아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뭐 꼼짝없이 암표파리들에 대한 티켓 회수해 올 수가 없었는데 벌써 지금까지 계속하여 거의 100건 가까이 끊임없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10일이면 1000개의 자리가 될 거고요. 지금 뭐 중고나라에 여전히 들어가 보면 여전히 암표 티켓 거래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 당일인 27일까지 지금 약 한 30일 좀 더 남아있죠? 매일 만약 100개씩만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최소 수천석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영웅시대 분들 중에 수천 명은 다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걸 별도로 모아서 취소 티켓팅을 따로 하진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예매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불가피하시더라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인터파크에 접속하셔서 예매하기를 눌러보셔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티켓이 몇 장씩 풀리게 될 경우 바로바로 집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어가는 와중에 또 암표범들이 또 집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면 수시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부득이하지만 해 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티켓 파워를 지금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영향력, 브랜드 파워 어마무시하구나. 이래서 임영웅님을 많은 방송사에서 탐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CJ ENM에서 여전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도맡아하며 그야말로 초빅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임영웅 몸값은 대형 기획사에서 500억을 불러도 거절했다. 소속사 의리 끈끈. 말 그대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죠. 계약금 500억 원 이상의 영입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계에서는 임영웅 씨 취재 자체가 안 된다. 임영웅 씨 소속사가 얼마나 조심하냐면 임영웅 씨를 그야말로 혈통 케어한다. 유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해요. 최근 한 저작권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영웅의 몸값에 대해 들었다. 그분이 저작권자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미팅이 있어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음원 사이트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분이 바로 임영웅 씨의 곡을 쓴 저작권자였다.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저작권자는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해요. 임영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아직도 물고기 뮤직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업계에서는 임영웅을 잡으려고 난리가 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을 잡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드냐라고 물어보자 200~300억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임영웅님의 곡을 썼다라고 하는 저작권자는요. 임영웅 씨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만 하더라도 티켓값이 12만 원에 15,000석을 곱해봐라.
한 번 공연하는 기준으로 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투어 콘서트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면 100억 넘게 돈을 벌게 되는데 계약금 100억, 200억 주면 누가 나오겠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엄청난 대형 기획사에서 가수 임영웅 씨에게 계약금으로만 500억 원 이상을 불렀는데 임영웅이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억 원 정도 부르면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소속사 물고기 뮤직 바로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소속사 대표와 임영웅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임영웅 본인도 부족한 부분을 소속사에서 충분히 케어해준다.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소속사 직원들도 굉장히 잘 챙기더라. 본인이 한 번 믿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를 두텁게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의리가 제대로 보여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아마 뉴스 기사를 보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여기까지는 나도 다 아는 내용인걸? 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은 수호씨가 상당한 팩트로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 엄청나다라고 하는 대형 기획사 500억 원을 불렀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빠르게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예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하이브 500억 베팅설, 임영웅 BTS와 한솥밥 먹을까? 기억나십니까? 자, 보니까 이 당시 때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임영웅님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가요계에서는 이미 임영웅이 CJ ENM과 100억 원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한 소문이 나돌았다. 전속 계약은 물고기 컴퍼니와 되어 있는 상황이라 CJ ENM과 물고기 컴퍼니가 임영웅의 공연 및 음원 유통 등을 100억 원에 계약한다라는 소문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라고 당시에 말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가요계에서는 CJ ENM과 임영웅 측의 계약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돌았어요. CJ ENM과 임영웅은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무산된 건 역시 공개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가요 관계자는 CJ ENM과 임영웅 측이 관련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 팩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 이야기로 이미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임영웅 측의 대형 계약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 당시 때 임영웅님 측에서는요, 이 CJ ENM과 100억 계약설 등에 대한 소문에 향후 활동, 행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었던 시기입니다. 사실상 신정훈 대표님은 잠수 상태였다라고 해요. 본인 휴대폰의 착신을 일치 정지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에게 연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정훈 대표님은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어디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업계의 소문은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와의 계약설입니다. 물고기 컴퍼니가 하이브에 인수합병된다라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지만 하이브는 이를 공식 부인했죠. 물고기 컴퍼니 역시 하이브 인수합병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인수합병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계약이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하이브 측 역시 인수합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임영웅 측과의 미팅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개별적인 미팅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인수합병설이 나돌았기 때문인가.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물고기 컴퍼니와 결별하여 하이브와 별도의 전속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설이 아니라면 이 하이브 역시 공연,
음원 유통에 대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가요계에서는 이 당시 때 이미 하이브가 무려 500억 원을 베팅했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런데 한 가요 관계자가 하이브는 BTS를 통해 공연 쪽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연이 중요한 임영웅 입장에서는 향후 활동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하다. 아직 하이브와의 계약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임영웅이 5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미 이 당시 때 하이브가 500억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2년 전에, 딱 2년 전입니다. 이때가 2021년 9월 14일이거든요. 오늘이 2023년 9월 20일이잖아요. 딱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 때 500억 베팅설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최근에 밝혀진 대형 기획사라고 딱 돼 있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대형 기획사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대형 기획사가 500억 원을 베팅했냐? 바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소속사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임영웅님은 신정훈 대표님과 단둘이 롱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500억이면 여러분들 흔들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관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역시 남다른 면모를 한 번 더 보여주었음이 또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는 남달라도 너무나 남다르다. 하지만 그 거절이 차후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에게 더더욱 엄청난 메이저급 소속사가 되는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영웅님의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 소식, 두 번째로는 임영웅님의 신곡,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곡에 대한 장르까지 임영웅님의 댄스 현장 모조리 공개가 됐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동시 공개된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 전달해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 소식 발표, 거기에 미우새 등장,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던 거죠. 오죽했으면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네이버 TV에서는 압도적 동영상 1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청률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 시청률 올해 들어 최고 시청률이었다. 물론 미우새 프로그램 자체 시청률에서 최고 시청률이긴 했지만 뭐가 됐건 임영웅님이 등장함으로써 이 방송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정말 엄청나게 폭등한다. 팩트구나. 이걸 충분히 많은 분들이, 저희들만이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도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아직 2회차 방송분도 남아있는 상태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너무나 깜짝 놀라버린 소식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에 임영웅님이 확정을 지었다.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바로 놀토, 놀라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놀라운 토요일 애시당초 뭐 촬영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소시가 정말 빠르게 전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황당한 건요, 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아니다,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당시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분명히 출연 확정인데 아마 공식 보도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먼저 내용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 스포일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10월 중에 방영 예정이며 나아가서는 곧 촬영될 거다라고 했었던 그 최초의 기사 보도가 맞았습니다. 왜냐? 오늘 올라온 기사 내용에 추가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임영웅 토요일도 접수한다, 놀토 출연 확정,
놀라운 토요일이 토요일 예능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이 등장했던 이 미우새는 일요일 예능 방송이잖아요. 주말을 전부 다 석권을 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기사를 살펴보면 드디어 가수 임영웅이 케이블 채널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격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CJ ENM 콘서트와 관계된 TVN 방송 채널 프로그램에 한 번은 등장할 거다. 역시나 맞았죠? 19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놀라운 토요일 출연을 확정지었다. 인생 첫 받아쓰기에 임할 계획이다. 임영웅이 녹화를 앞두고 있는 놀라운 토요일은 오는 10월 중에 방송될 예정이다. 미우새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까지 예능나들이에 나선 임영웅이 어떤 매력을 마구 뽐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엄청난 스포일러가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보세요. 분명히 임영웅님이 한두 번 예능방송에 출연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간에서는, 일각에서는 아니다. 임영웅님 예능방송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바로 콘서트에 집중할 것 같다. 근데 제가 분명히 콘서트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놀토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미우새에서 뭐 신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TVN에 등장해서는 좀 더 임영웅님의 콘서트 홍보를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지금도 콘서트 티켓 구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굳이 뭐하러 홍보하러 나오냐. 아닙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도 예능 방송에 나올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자랑하는데 뭐하러 예능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초에 나왔던 얘기대로 아직 미정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출연이 확정지어졌는데 아마 이 이면에는 실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먼저 기사가 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고민 중이었는데 이미 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놀라운 토요일에 임영웅님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걸 보고 임영웅님이나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거 출연해야 되겠다 라고 뒤늦게 확정 지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을 거의 확정 지은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기사 보도가 나갔을 때 미정이다라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출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굳이 미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그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확정을 지었다. 제가 볼 땐 실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사실 이런 고민 중인 프로그램이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방송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모두 출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두고 고민 중인데 이 놀라운 토요일을 두고서 이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아마 임영웅님이나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거 출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 놀라운 토요일 언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죠?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방영이 되냐? 10월 중에 방영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 되느냐? 자, 10월 중에 방영된다라고 했지만 놀라운 스포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 놀라운 토요일 인스타그램에 가보면요.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어요. 보면요. 놀토에 나오는 임영웅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센스 있고 재미있는 질문 환영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토요일에 나온 임영웅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2번, 놀토에서 보고 싶은 임영웅의 모습.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이 직접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스포일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10월 중에 방영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 놀라운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 아마 다음 주 방송분까지 미리 녹화 촬영이 끝났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날짜가
이미 9월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3일만 지나면 당장 이번 주께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이에요. 임영웅님의 편이 추석편으로 방영됐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뉴스 기사를 통하여 출연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어떻죠? 맞습니다. 녹화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방영을 목표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거는 이미 촬영이 끝나서 녹화분이 나올 거고 다음 주 추석 촬영분도 아마 촬영이 끝났거나 그 촬영이 이번 주에 진행될 거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영웅님이 촬영을 하려면 이번 주에는 촬영을 해야 다음 주에 편집을 해서 추석 특집으로 방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다음 주께 이미 촬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영웅님이 일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석 때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0월 중에 방영이 된다. 그러면 10월 중에 언제 방영이 되느냐? 전 아주 높은 확률로 요번 추석 일정이 정말 길잖아요. 며칠입니까 이게? 1, 2, 3 그리고 4, 5, 6일 6일 동안 쉽니다. 그러니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 토, 일, 월 한글날까지 해서 또 2차 연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저는 10월 7일을 강력한 날짜로 꼽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 주나 다음 주 평일 중에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 등장 촬영분. 아무래도 이번 주 촬영한다면 이건 추석 때 다음 주 촬영분이 될 테니까 다음 주에 있을 월, 화, 수 중에 임영웅님이 촬영에 임한다면 빠르게 진행되어 10월 7일 날 방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늦다면 10월 14일이 되겠지만 10월 7일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10월 8일 날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임영웅님이 시상식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임영웅님이 다음 주에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미 개천절까지 휴일이 다 지나고 나서 뭐 2주에는 방영을 못하겠죠? 그 다음 주에 방영을 하려고 해도 임영웅님이 시상식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곡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무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첫 신곡이 무대에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곡 발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0월 8일 날은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미우새를 통해서 나오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만약 콘서트 27일 전까지 예능방송이 빠르게 방영되려면 10월 7일에는 방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시상식까지 끝나고 나서 방영이 된다고 하면 10월 14일, 10월 21일 요 사이에 방영될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에서 아예 여유있게 방영을 하면서 이 사이에 발표됐을 신곡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10월 7일 아니라면 10월 14, 21일 둘 중에 한 군데인데 늦어도 10월 14일에는 방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에 대한 지금 이 질문사항까지 놀라운 토요일에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작진이 대놓고 얘기한 거죠. 임영웅님에게 이런 질문사항들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일종의 스포일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임영웅님의 신곡, 댄스곡 스포일러, 아이돌 포스, 춤 연습 공개 영상, 자, 이게 오늘 쇼츠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다양한 추측을 하는데 소씨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임영웅님의 신곡은 K-POP 형태의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중간에 비트감 있으면서도 약간 신나는 댄스곡의 노래가 될 거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굉장히 독특한 스포일러를 하나 했어요. 댄스곡이었다라는 건 뭐 사실 미우새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독특한 건 임영웅님이 이번 댄스 장르에 있어요.
이번 댄스 장르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좀 흐느적 거려 보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이 댄스의 형태만 봐도요, 비트감이 엄청 빨라서 엄청 파워풀하게 아이돌들의 칼군무라고 하죠. 막 파워풀하게 팔다리를 쫙쫙쫙쫙 뻗으면서 스피드하게 추는 댄스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마 아무리 빨라도 무지개에 나왔었던 댄스 정도의 속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댄스가 어떻습니까? K-팝스러운 댄스를 추고 있죠. 무지개 때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다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좀 쉬운 댄스였다라고 하면, 이번엔 전문 댄서들처럼 굉장히 임영웅님 몸에 웨이브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스스로가 뻣뻣하고 춤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었던 임영웅님이지만, 요번엔 본격적인 굉장한 댄스 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곡 안무를 스포일러한 것인지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한 90%의 확률로 이거 신곡 댄스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걸 왜 보여주느냐, 물론 콘서트 일정도 남아있지만 당장 10월 8일 다음 미우새 편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신곡 앨범 발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요 영상으로서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에 나왔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샹숑인데, 자, 이게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그런 프랑스 형태의 샹숑 형태의 그런 장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 노래는 딱 그겁니다.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했었던 노래예요.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임영웅님이 정말 좋아하는 우주의 신비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꿈에서 또 꿈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의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 나오는 그런 정보 스파이 영화였는데, 이때 이 영화에서 우리가 꿈에서 깨려면 손바닥을 치거나 알람 벨이 울리거나 했을 때 깨지 않습니까? 그 알람 역할을 해줬었던 노래가 바로 임영웅님의 이번 댄스 영상에 나왔던 배경노래. 이건 뭐 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어쨌건 논제네 뭐 어쩌고네 이렇게 돼 있는 노래.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한국 제목은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이고, 이 노래는 샹송의 디바인 에디트 피아프의 4대 명곡 중 하나입니다. 에디트 피아프라는 여성 가수는 뭐 샹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수이고, 특히 이 가수의 이 노래 후회하지 않아 라는 이 노래는요, 뭐 워낙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굳이 이번 댄스 영상에 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샹송 장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은 원래도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저 영화가 꿈속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에게는 이렇게 댄스곡을 하는 자신의 모습, 트롯 가수로만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계획과 다르게 이제는 자신이 K-팝 형태의 완전한 댄스 가수로 변모하는 것에 대하여 꿈만 같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후회하지 않아 라는 저 샹송의 가사처럼 임영웅님은 장르의 다변화를 꾀했고 이제는 발라드도 아닌 댄스곡으로 신곡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함과 불안함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밀고 나가겠다.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신곡 발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